안녕하세요, 까시나무입니다. 네, S14를 다시 리빌드를 해볼 건데요, 저번하고는 약간 다른 방식이에요. 네, 전에 올린 영상에서는 캡슐에 지금 이쪽 부위를 드러냈잖아요. 이렇게. 네, 그러려면 이제 연장이 두 개가 필요하죠. 네, 롱노즈가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쪽이 아니라 앞쪽에 뚜껑만 오픈해서 하는 방법을 해볼게요. 전에도 이 방법은 있었는데, 이 방법을 했을 경우에 이 실리콘 독이 바깥쪽으로 물티슈를 예쁘게 쌀 수가 없어 가지고 저는 저 방법을 설명을 드렸던 건데요, 이 방법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이 돼서 빌드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분해를 하셨으면 뒷부분도 다 분해를 해주세요. 센터핀을 빼고요, 실리콘 절연체도 빼줍니다. 그리고 레디 와이어를 한 가닥이 필요하겠죠. 이 레디 와이어를 파니까 요걸 사서 쓰시는 게 좋고요. 이게 아니면은 직접 스팟 용접을 하셔야 되는데, 용접기 가격도 만만치 않고 니크롬선이랑 칸탈선 0.18짜리를 또 사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거 사시는 게 속 편하실 거예요. 기회비용이라고 하나요? 뭐 감가상각이라고 하나요? 일단 그 스팟 용접기를 뭐 자작을 하시는 분도 있던데, 그 자작 비용이라든가 그런 걸 감안을 하면은 그냥 차라리 그냥 정품 코일 사서 해도 꽤 많이 필 겁니다. 제가 발로 지금 삼각대를 건드려 가지고 카메라가 움직였네요. 자, 일단 요걸 이제 말아 볼게요. 자, 2.0 가이드 SK 핀이나 드라이버 같은 데다 아무 데나 가셔도 돼요. 감아줍니다, 예쁘게. 바깥쪽 말고 가운데 이제 저항선 부분을 말아주시면 되는데, 마실 때 유심히 보시면서 이 스페이싱을 일정하게 유지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저 이렇게 말았습니다. 두 다리는 아래쪽으로 향하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다섯 바퀴죠? 이거를 이제 모아줍니다. 모아서 다리를 좀 잡아 당겨 주시고요. 이렇게 모았을 때 선끼리 서로 겹치거나 하면 이제 핫스팟이 생기니까, 일단 핫스팟이 생기지 않도록 자, 된 것 같아요. 네, 이 상태에서 이제 자, 솜을 체결해 주겠습니다. 저는 이런 S14 같은 경우에는 솜이 굉장히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에 다른 뭐 예를 들어 뭐 무화기들 리빌드를 하고 남는 이런 솜을 쓰셔도 돼요. 네, 엄청 짧게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만 있어도 됩니다. 자, 솜을 말아서, 그리고 저렇게 모아놓은 솜들로 나중에 이 코일 옆에 세라믹 도기 옆에 격벽에다가도 솜을 넣어줄 거니까 저런 솜이 좀 있으면 좋겠죠. 뭐 물티슈로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솜을 넣어줍니다. 아우, 이 손이 말라가지고 손이 터서 그런가요? 막 손에 달라붙네요. 와, 이 S14는 정말 이 리빌드 난이도가 좀 있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많이 해보셔가지고 손에 익숙해지면 좋은데, 저도 뭐 이걸 많이 하는 편은 아니라 저는 S14를 안 피거든요. 다 친구들 거 리빌드를 해주는 거라. 자, 이렇게 솜을 빼줍니다. 자, 솜도 너무 무리한 양을 많이 넣으셔가지고 솜 넣다가 코일끼리 핫스팟 생기면 안 되니까 이렇게 스페이싱을 적절히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했으면은, 자, 이 솜은 나중에 커팅 할게요. 넣고 나서 자, 이 독이 안에다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으시고
자리를 잘 잡도록 이렇게 손으로 살짝 밀어주시고요. 네, 솜을 지금 이거를 솜을 미리 잘라서 넣게 되면은요, 나중에 여기다가 실리콘 절연체하고 센터핀을 꽂으면서 이 코일의 모양이 많이 어긋나게 돼요. 이렇게 처음 넣었던 형태가 유지가 안 되고 텐션이 가해지면서 선의 모양이 코일이 약간 우그러들게 됩니다. 그래서 자르지 마시고 이렇게 양 끝을 넣은 채로 이 끄트머리 솜 있는 부분이 이 저기 홈 있잖아요, 여기 딱 걸쳐져 가지고 어느 정도 좀 장력을 좀 견디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하부를 꽂아주면은 약간 좀 탱탱하게 좀 지탱이 되는 느낌이거든요. 자, 다리를 하나를 꺾어, 한쪽 다리를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서 꺾어주고요. 꺾지 않은 다리에다가 이 절연체를 꽂아줍니다. 뭐 손으로 하셔도 되고요. 전 손이 더 편하니까 손으로 할게요. 이거를 이렇게 꽂아주신 다음에 반대쪽으로 마저 꺾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센터핀을 조심해서 꽂아주세요. 센터핀 꽂으면서 이 선 모양이 많이 오그라들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봐가지고 상단부에서 봤을 때 코일이 서로 핫스팟이 생기지 않고 서로 겹치지 않으면 돼요. 지금 괜찮죠? 네, 그럼 된 것 같아요. 이제 이 코일의 모양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S14는. 그럼 이제 요 솜 튀어나온 것들 잘라 주겠습니다. 경통에 딱 맞게 그냥 바짝 잘라 주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약간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됐어요. 이거는 직접 손으로 이런 코트놀 같은 걸로 이렇게 스페이싱을 조절을 해주셔도 됩니다. 솜은 약간 밑으로 좀 내리고요. 솜은 지금 밑으로 약간 다져 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코일의 모양을 약간 디테일하게 조정을 해주는 거죠. 근데 뭐 이 정도면은 핫스팟은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튀어나온 다리를 예쁘게 잘라줍니다. 뭐 한 번에 성공하기는 좀 힘드실 거예요. 여러 번 하시다 보면은 좀 숙달이 되지 않을까. 코일 모양이 아주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잘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이제 짜투리 솜들을 솜양은 뭐 조금만 있어도 됩니다. 이 솜을 좀 나눠 가지고 본인이 넣어 봐서 느낌상 요 정도만 넣으면 되겠다 싶으면은 그냥 넣으시면 돼요. 자, 이걸 넣으실 때 자, 코트눅으로 넣으셔도 되고, 저는 지금 코트눅이 끄트머리가 좀 부러져 가지고 그렇게 뾰족한 편이 아니라, 자, 이 솜을 4개 이제 액상 유입구 쪽을 어느 정도 막아 주시면 돼요. 여기를 안 막아주게 되면 액상이 과유입돼 가지고 꾸룩꾸룩거리고 에어를 통한 누수가 날 수가 있으니까요. 솜으로 적당히 막아 주시는데, 또 너무 솜을 많이 넣게 되면은 액상 유입이 더뎌져 가지고 그 베이핑 속도를 못 따라와서 이제 장타를 많이 치시는 분들은 탄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제 친구 한 놈이 이게 입에 한번 물었다 하면은 뭐 엄청 빨아대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는 솜을 좀 적게 넣어줬더니만 좋아하더라고요. 탄맛이 안 난다고. 좀 상대적인 거죠. 네, 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격벽을 솜을 이렇게 막아주시면 됩니다. 이쪽은 지금 좀 막혔고요. 자, 솜을 또 이렇게 약간의 솜만 있으면 되니까 짜리몽땅한 솜 같은 걸로 이렇게 나머지 공간도 메꿔준다는 느낌으로 솜을 넣어줍니다.
칸탈 뭐 26이나 28짜리 그런 걸로 하셔도 잘 들어가요. 아니면 뭐 옷핀 같은 것도 좋겠네요. 옷핀 손잡이가 있으니까. 자, 뭐 윗부분이 좀 안 보이는데 소매 잔털 때문에 네, 이 정도면은 얼추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코일 모양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요. 손이 너무 디테일하게 나오니까 좀 그러네요. 자, 여기다 이제 액상을 한번 부어볼게요. 이 상태에서 뚜껑을 닫지 않고 바로 여기다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거 왜 하냐면은 위에서 봤을 때 코일 모양이 정상적이어도 밑에 부분에서 코일이 이렇게 찌부러들면서 핫스팟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 양쪽에 격벽 쪽에 지금 이 솜을 채우기 전에 이거를 먼저 테스트 하셔도 돼요. 이렇게 액상 적셔놓고 파열을 몇 번 해봅니다. 그러면서 코일이 혹시 빨갛게 달아오르는지, 액상이 충분히 있는데도 빨갛게 달아오른다면은 선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쪽에도 액상 유입구 쪽에도 액상을 좀 떨궈주고, 자, 파열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이렇게 불이 안 들어오고 깜빡깜빡 무지개 색깔로 변하면은 쇼트가 났었다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코일을 다시 뺐다가 분해 다시 체결을 해제하셨다 다시 해보세요. 네, 이 정도면은 그냥 탄맛 없이 잘 될 것 같아요. 일단 자, 그러면 이제 뚜껑을 닫겠습니다. 뚜껑 닫으려면은 어차피 코일을 좀 빼야 되는데, 자, 이 뚜껑을 이렇게 하고 보면 한쪽이 떠요. 뜨는 부분을 눌러 주시면 돼요. 이럴 때는 뭐 핀셋 같은 걸로 이렇게 손으로 해가지고 꾹 누르셔도 닫힙니다. 딱 소리가 나죠. 굳이 해제하지 않으셔도 이렇게 해서 잠글 수가 있고요. 저는 여기다 지금 기존 액상을 미리 넣어 놨어요. 바로 체결을 하고, 자, 액상 유입이 잘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어를 적절히 본인이 좋아하는 베이핑 습관에 맞게끔 저는 풀 개방으로 해서, 자, 베이핑을 한번 해볼게요. 네, 아직 뭐 코일이 충분히 젖은 것 같지는 않아서 보화량은 아직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여튼 지금 굉장히 긴 호흡으로 먹고 있어요. 계속 긴 호흡으로 한번 장타로 베이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상 유입이 잘 되면 탄맛 없이 계속 될 거고요. 액상을 좀 더 넣어볼까요? 액상이 너무 적어가지고 기포가 올라가는 게 잘 안 보이니까. 자, 액상을 충분히 넣고요. 자, 쪼여준 다음에, 자, 이 부분에 지금 기포가 이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바깥쪽으로 파이어 버튼 누른 상태에서 이제 들이마시는 게 아니라 바깥쪽으로 내뿜어 보셔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했을 때 이 에어홀 쪽으로 액상이 튀어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은 나오는 게 없죠. 액상이 과유입될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불어내게 되면 이쪽으로 에어홀 쪽으로 액상이 누수가 납니다.
네, 지금 상당히 긴 호흡으로 지금 장타를 하고 있는데 액상이 잘 올라가는 것 같아요. 기포도 잘 생기고 있고요. 탑맛이 아직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아주 제대로 리빌드가 된 것 같아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리빌드 하시면은 저번처럼 연장이 그렇게, 그때는 이제 롱로즈가 2개가 필요했죠. 케이스로 완전히 분해를 했었던 건데 이 방법이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S14에서 가장 중요한 그 리빌드 포인트는 그 뒷부분에 절연체, 실리콘 절연체랑 센터핀을 꽂아 넣을 때 코일의 모양이 우그러지면서 핫스팟이 잡히게 되면은 바로 탑맛이 납니다. 코일이 모양이 우그러지지 않도록 끝까지 그 처음 넣은 형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솜을 미리 자르지 마시고요. 솜을 넣어놓고 조립을 다 한 다음에 나중에 솜을 자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 코일 모양이 잘 유지가 되었는데 탑맛이 난다 했을 때는 세라믹 독이 바깥쪽으로 넣는 솜의 양을 조절을 해주시면은 탑맛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금 난이도가 있는 S14 바이퍼 코일이 서로 호환되는데요. 네, 이것들 리빌드 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기성 담배 연초가 아니라 전담 S14와 바이퍼를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가시나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